오늘 시장 한마디로 블랙먼데이였습니다. 이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5%대 폭락, 도대체 왜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블랙먼데이를 정의하는 첫 번째 숫자입니다. 바로 4,949.67. 와, 정말 오랫동안 시장의 심리적 방어선이라고 여겨졌던 코스피 5,000선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5.26%가 폭락한 건데요. 이건 정말 근래 몇 년간은 본 적이 없는 거의 역대급 하락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단 몇 시간 만에 증발한 시가총액이 무려 255조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는 뜻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 이 숫자 46, 이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소위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KOSP가 46까지 치솟았다는 건데요. 이 정도 수준은요, 우리가 2020년 팬데믹 때나 봤던 그런 극단적인 공포 심리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은 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섹터는 기회가 되고 어떤 섹터는 위기가 됐는지,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는 내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핵심 종목 가이드, 그리고 리스크 관리법까지 오늘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2026년 2월 2일 시장에서 벌어진 일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복기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분괴 속도가 정말 숨막힐 정도였습니다. 불과 5거래일 전, 그러니까 1월 26일만 해도 코스피가 5,200선 위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개장하자마자 미끄러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오후 12시 31분에는 코스피 200선물이 5% 넘게 빠지면서 시장이 급락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장치죠.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결국 종가는 4,949.67, 그야말로 기록적인 폭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시장이 무너진 걸까요? 분석을 해보니까요, 시장을 덮친 두 개의 아주 거대한 충격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워시 쇼크입니다. 이건 거시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인 요인인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하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파, 그러니까 긴축을 선호하는 인물로 알려진 케빈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온 겁니다. 이 한 방에 시장의 기대감이 그냥 와르르 무너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은 좀 더 기술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유동성 경색 사태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시장에 갑자기 현금이 싹 말라버리는 현상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시장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그 손실을 메우려고 당장 현금화하기 제일 쉬운 우량주부터 내다 팔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보세요. 시작은 은시장이었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갑자기 은선물 증거금을 9%에서 15%로 확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높은 레버리지로 은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더 내야 하는 마진콜에 직면하게 된 거죠.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팔 수 있는 현금화하기 제일 좋은 자산, 바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한 겁니다. 은시장의 나비 효과가 코스피 폭락을 불러온 그런 도미노 현상이 발생한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오늘 시장의 상황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와, 싸다 하면서 무려 4조 5,900억 원, 정말 역대급으로 사들였어요. 하지만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리스크 관리해야 한다면서 각각 2조 5천억, 2조 2천억 원어치를 그냥 시장에 쏟아 부은 거죠. 이게 참 역사적으로 폭락장에서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장 전체가 파란불일 때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똑같이 빠진 건 아닙니다. 어떤 섹터는 의외로 잘 버텨냈고 또 어떤 섹터는 정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죠. 그 차이가 아주 명확했어요. MLCC 같은 AI 하드웨어나 우주항공, K뷰티처럼 실적이 숫자로 딱딱 찍히고 성장 스토리가 확실한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반면에 증권이나 정유, 제약바이오, 엔터게임처럼 금리 인상에 취약하거나 개별적인 악재가 있었던 섹터들은 하락을 피하지 못했죠. 자, 지금까지는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제가 3가지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각각의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그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요. 첫째, 생존이 최우선입니다. 신용, 미수 같은 레버리지 지금 당장 다 줄이셔야 합니다. 둘째, 가격을 보고 사지 마세요. 얼마까지 떨어졌으니까 사야지가 아니라 시장의 조건을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을 꼭 준비해 두세요. 당분간 엄청난 변동성이 이어질 겁니다. 현금이 총알입니다. 자, 내일 시장은 이 셋 중 하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추가 하락 시나리오. 만약 오늘 저점이었던 4,933포인트를 깨고 내려간다? 그럼 절대 신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건 자동 손절매를 걸어두시고 차라리 인버스 ETF로 해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V자 반등 시나리오. 다행히 5,000선을 바로 회복한다? 이때는 대형 우량주 위주로 아주 조심스럽게 1, 2% 짧게 먹고 나온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 제일 까다로운 속임수 반등 시나리오. 오전에 거래량도 없이 슬쩍 오르다가 오후에 힘없이 밀리는 경우인데요. 이럴 땐 오전 반등을 비중 축소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섣불리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네, 그럼 이제 시장 전체 그림을 봤으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관심 있는 핵심 종목들은 어떻게 매매해야 할지 그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기입니다. 이 종목은 AI와 서버 성장이라는 아주 탄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장 폭락을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27만 원 아래로 내려올 때 공포에 분할 매수하고 목표가는 33만 원. 다만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18만 원은 손절 라인으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음은 국민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오늘 종가 부근인 14만 8천 원에서 15만 1천 원 사이에서 1차로 아주 소량만 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시장이 한 번 더 출렁이면서 저점을 테스트하러 간다면 그때 14만 4천 원에서 14만 6천 원 사이에서 2차 매수를 하는 거죠.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손절은 내평균 단가에서 마이너스 6%가 되면 기계적으로 자르시고요. 수익은 플러스 5%,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짧게 끊어서 참기는 게 좋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죠? 그래서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차 매수 구간은 80만 원에서 83만 원 사이. 이것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만약 추가 충격이 온다면 76만 원에서 78만 원 사이에서 2차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손절 라인도 평균 단가 대비 마이너스 7, 8%로 좀 더 넓게 잡으시고요. 이익 실현은 88만 원, 93만 원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내일 아침 9시 장이 열리기 전에 딱 이것만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6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째, 원달러 환율이 1,464원을 넘어가고 있는가? 넘어가면 안 좋은 신호입니다. 둘째, 코스피가 오늘 저점인 4,933을 지켜주는가? 지켜주면 긍정적입니다. 셋째, 다시 5,000선을 회복했는가? 이건 아주 강력한 강세 신호가 될 수 있죠. 넷째, 선행지표인 코스피 200 선물이 반등하는가? 다섯째, 공포지수가 46에서 좀 내려오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잦아들었는가? 이 6가지 신호가 긍정적으로 바뀔 때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차분히 기다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시장 붕괴 정말 끔찍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이런 극단적인 공포와 투매의 순간은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번 시장 붕괴는 우리에게 절망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